카페에다가 적어주셨는데 캐논 800D 사용 중입니다. 예산은 100만원 정도 잡고 있고요. 일단 예산을 크게 잡으셔서 고를 게 엄청 많으죠. 망원 렌즈를 사고 싶어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게 좋겠고요. 검색해도 가격대 맞는 좋은 렌즈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선 자기한테 맞는 거 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쵸? 엄청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렌즈는 번들 렌즈와 아트 삼식이 신점파를 사용 중입니다. 렌즈는 구성은 잘 갖추고 계시네. 망원 렌즈 2에서 3가지? 두세 가지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렌즈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 꼭 용도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물론 뭐 초광각 렌즈 이런 거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외에 기타 렌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하실 때 꼭 목적을 적어주셔야 돼. 망원 렌즈가 필요한데 어디에 필요한가? 애기 찍는 렌즈 하나 추천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렌즈가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애기가 태어나서 돌 정도까지 못 걸어 다닐 때, 아니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뭐 5살 6살 뛰어 다닐 때, 애가 더 컸어 유치원 학예회, 뭐 학교 운동회 이런 거 찍으러 다녀, 아니면 공연을 애기가 무슨 발표회 이런 걸 찍으러 다닌다는 거, 렌즈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그냥 애기 찍는데 렌즈 하나 추천해주세요라는 말로는 추천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망원 렌즈를 추천해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면은 설명이 정말 길어지고, 제가 이제 망원 렌즈를 고르시는 분들이면 가이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짠!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이거는 정말 엑셀 파일로 잘 만든 것 같아. 써먹을 때가 정말 많아.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화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다른 거 다 빼고 망원 렌즈 물어보셨으니까 망원 렌즈 화각으로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35mm 환산 화각이에요. 보통 우리가 표준 줌이라고 하는 2470을 지나서 한 85mm쯤부터 보통 망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냥 85mm부터 망원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망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망원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뭐 500mm보다 넓은 것도 있어요. 500mm보다 넓은 것도 있는데 그냥 보통 기준으로 2470이 표준 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70mm 넘어가는 뭐 대충 85mm부터 우리가 망원이라고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망원이라고 해서 가는데 여기서도 나눌 게 있어요. 망원도 어느 정도 망원을 보통 많이 쓰느냐, 이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보통 렌즈 고르시는 분들 많이 고민하실 거야. 막 듣다 보면 70-200 나오고 막 85mm 나오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그 망원 질문 중에 그거야. 85mm가 좋아요? 70-200이 좋아요? 답은 너 편한 거 고르세요예요. 진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망원의 화각을 좀 나눠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망원이라 그래도 인물을 찍는 화각 같은 게 있어요. 인물을 찍는 화각 같은 게 보통 한 300mm까지 나누죠. 그래서 85mm에서 한 300mm 정도까지. 나 같으면 웬만하면 200으로 잡고 싶어. 200으로 잡고 싶어. 왜냐면은 70-200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300mm까지를 잡아놓고 얘를 인물용 망원 화각이라고 적어볼게요. 근데 인물용 망원 화각도 나뉘어요. 보통 이제 70-200으로 대표되는 게 망원 렌즈잖아요. 인물 망원 렌즈잖아요. 70-200 인물 망원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화소가 많이 받쳐주고 뭐 4K 촬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찍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참고로 찍덕분들을 존경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70-200으로는 200mm로는 공연까지 찍기에는 망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렌즈가 많이 유행을 하느냐, 시그마에서 맨 처음에 되게 변태적인 화각으로 나왔던 건데, 형태가 이상하다는 화각이에요. 그 변태 아니야. 120-300 이건 어떻게 보면 행사 공연용 망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얘도 아직 인물을 찍는 망원이야. 얘네는 인물용 망원 화각이에요. 인물용 망원 화각. 자, 그 다음에 화각이 뭐냐, 이제 완전 스포츠 혹은 조류 이런 거를 찍는 망원이 있어요. 걔네는 보통 500mm 이렇게까지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많이 쓰시는 게 뭐 100-400은 인물용도 많이 쓰니까 뭐 200, 400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으로 나눌게요. 한 편의상으로 뭐 한 그냥 200mm에서 500mm 넘어서까지를 여기를 스포츠 조류용이라고 쓸게요. 얘는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얘는 진짜 멀리 있는 걸 땡겨서 쓰기 위한 렌즈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인물용 렌즈를 망원으로 쓰는 이유 중에는 그게 있잖아요. 아웃포커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리개가 낮아야 되고 풀프레임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망원으로 가야 돼요. 화각이 망원으로 가야 돼요. 그럴수록 배경이 잘 날아가죠. 그래서 보통 인물과의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300mm 가지고 갖다 놓고 전신샷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엄청 뒤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00mm도 엄청 뒤로 가거든. 전신샷 한번 찍으려면은. 이게 뭐 400mm, 500mm가 간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어떤 특정한 그 사진을 찍기 위한 환경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인물을 찍기 위한 사진은 아니지. 스포츠나 조류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망원화각에서 지금 바다보다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광각에서 망원까지 전천으로 되는 렌즈들이 따로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슈퍼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망원 렌즈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렌즈예요. 왜냐? 화각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 화각이. 여행용이라고 많이 쓰겠습니다. 편의성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망원 계열에 쓸 수 있는 렌즈를 따지자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렌즈는 제외하고 화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번들 렌즈를 갖고 계세요. 줌 렌즈로. 표준 줌은 번들 렌즈를 갖고 계시고 조리개가 낮은 아트 32와 신점파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2분의 800대기 때문에 크롭 바디죠. 뭐 1.5배 계산해도 50mm니까 75. 이분이 갖고 계신 거는 이 화각이에요. 딱 표준 화각을 갖고 계세요. 지문자님의 소유 화각.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답이 나오죠. 확실히 망원은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망원은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 망원만 해도 내가 크게 나눈 것만 해도 세 종류예요. 인물용 망원 화각, 스포츠용, 장망원이라는 게 훨씬 않지만 그 다음에 슈퍼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뭐를 찍으실지 말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추천을 못 해드려. 내가 그냥 우리 애기들을 찍고 싶다, 가족들을 찍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스트릿 포토라던가 인물용 망원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70200이에요. 화각은 70200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새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되게 야구장에서 선수들 이런 것도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장망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지금 화각이 있는데 딱히 그렇게 뭐 배경이 날아가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화각에 멀리 있는 걸 좀 땡겨서 찍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슈퍼줌을 가셔도 나는 추천해. 요즘에 화질이 좋거든. 슈퍼줌도 옛날에는 슈퍼줌 쓰면 쓰레기라는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화각도 그렇고 화질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그 이상의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 왜 제가 몰라서 못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무엇인가 물어볼 때 망원 렌즈가 필요해요, 혹은 뭐 단렌즈 추천해 주세요 할 때 잘 나오는 거요, 이런 질문 말고 정확한 상황을, 내가 우리 집 애기를 찍고 있는데 혹은 여자친구를 찍고 있는데 아니면은 밖에서 스냅 사진을 많이 찍어요, 혹은 뭐 1대1 출사 이런 걸 많이 갑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애기 사진 찍는데 85mm 추천 못해요. 그런 게 있다고. 화각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렌즈의 종류로 넘어가 볼게요. 크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가변 조리개 그리고 고정 조리개. 고정 조리개인데 2.8이냐 4.0이냐 요것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아래쪽에서 렌즈를 고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고르기 시작해야 돼. 물론 이전에 줌 렌즈냐 단 렌즈냐라는 게 들어가야죠. 1. 줌 렌즈 5. 단 렌즈 2. 가변 조리개 고정 조리개 돼 있구나. 줌 렌즈를 볼 때 솔직히 가변 조리개보다는 고정 조리개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뭐 망원에서 장점도 있고. 근데 2.8 고정을 갈 거냐 4.0 고정을 갈 거냐에서는 솔직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2.8이 좋긴 한데 크고 비싸거든. 그리고 무거워요. 그 차이가 있지. 그래서 보통 이제 야외에서 찍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70200을 많이 추천드려요.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망원으로 갈수록. 70200은 그냥 그 자리에서 줌만 좀 하면 되는데 그 배경 날림을 더 얻기 위해서 앞뒤로 가는 발줌이, 표준 화각에서의 발줌은 두세 발짝 정도 뒤로 가냐 뭐 네다섯 발짝 정도 뒤로 가는데요. 줌 렌즈로 그러니까 단 렌즈로 쓰신다 해서 85mm, 105mm, 135mm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85mm랑 135랑 차이 엄청 나요. 기왕이면 저는 70200을 쓰다 마음에 드시는 거.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죠. 사진을 딱 봤는데 우와 배경 짱 잘 날아가, 우와 인물 완전 부각돼, 완전 이뻐, 우와 분위기 쩐다,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단렌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변조리개 가격이 낮다, 고정조리개 가격이 비싸다, 대신에 렌즈의 성능이 좋다예요. 성능이라 그러면은 화질이 막 미친듯이 좋고 그런 것보다는 낮은 조리개 오는 장점. 여기에서 내가 좀 배경이 잘 날아가고 그런 걸 원한다, 혹은 아니면 그냥 나갔는데 멀리 있을 때도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 요인지, 요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렌즈를 보고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낮은 가변 조리개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요, 멀리 있을 때 찍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렴한 망원으로는 70300이라는 화각이 있고요. 이거는 요즘 건데 조금 옛날 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00-300이라는 화각이 있어요. 얘네는 일단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는 엄청 저렴한 망원 렌즈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망원 번들 렌즈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흔히 쓰는 번들 렌즈, 크롭바디에서 855G 이렇게 대변되는 번들 렌즈의 망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캐논을 쓰시니까 800대 캐논을 쓰시니까 캐논 마운트 위주로 볼게요. 여기 망원 줌 렌즈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일단 뭐 가장 많이 팔리는 거 70-200 시리즈 많이 나오죠 당연히. 근데 일단 예산이 100만원이라 그랬어요. 좋은 렌즈를 쓰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괜히 무리해서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0-400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물용으로도 좀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공연용이나 안전 망원용으로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55250 요게 제가 말씀드린 크롭바디용 애기 번들이에요. 크롭바디용 번들 렌즈. 크롭바디용 번들 렌즈. 그래서 굳이 인물은 필요 없어도 되는데 멀리 있는 거를 찍고 싶다, 나는 멀리 있는 걸 찍고 싶는 망원 렌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선택으로 요런 55250 같은 게 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보다는 70300을 추천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탐론 70300이지 평도 좋아요. 화질도 좋고 손떨림 방지도 달려있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815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그 슈퍼줌하고 비슷한 화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화각이 이제 1855인데 크롭바디니까, 근데 100mm가 더 붙었어요. 그럼 얘는 풀프레임 환산으로 따지면 한 230mm 정도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70200 보시면은 얘는 보면은 120만원이에요. 120만원인데 얘랑 다른 거는 조리개가 다릅니다 여러분. 얘는 조리개가 2008 고정이고요. 얘는 조리개가 4 고정이에요. 근데 조리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한 스탑 차이 나는데 생각보다 2008을 놓고 쓰는 것보다 4를 놓고 쓰는 것도 좋아요. 얘는 그냥 여러 가지 기능이 더 달려있어. 그리고 가벼워. 70200의 조리개 2.8짜리는 무게가 1.49kg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70200의 조리개 4짜리는 무게가 어딨냐? 780g이에요. 거의 반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조리개를 2.8에서 4.0으로 올렸는데 무게를 줄일 수 있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쓰시는 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영상인데 조리개 많이 날아가는 거 필요 없어, 대신에 고정 조리개가 필요해, 뭐 요런 분들은 70200 조리개 4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써요. 그거는 개개인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조리개는 개개인의 취향이야. 내가 무거워도 상관없어, 배경이 더 날아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비싸도 이거 사시는 거고, 나는 그렇게 배경 안 날아가도 되는데 그냥 고정 조리개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70300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가격이 벌써 47만 3천원이야. 쭉 떨어져. 70300 쭉 떨어져요. 이렇게 굳이 조리개가 낮은 것도 필요 없고 적당한 망원이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택지. 무게를 볼까요? 710g. 얘는 왜 이렇게 무겁냐? 70300이지. 710g이에요. 그래서 70200 2.8보다는 100mm의 장점이 있고 무게의 반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조리개에서 이득을 못 봐요. 얘는 조리개가 많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와 할 정도로 많이 날아가진 않아요. 300mm를 놓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가격을 보시면은 2008을 포기하면 가격이 줄어들고 고정 조리개를 포기하면 가격이 줄어들어요. 카메라 살 때 렌즈가 2개 딸려오는 게 옛날에는 보통 그 번들 렌즈와 이렇게 망원 번들이 2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더블 킷 렌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1855, 그 다음에 55250 이런 식으로 해서 화각을 이만큼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와, 좋구나. 더블 렌즈를 2개나 줘, 싸다. 라고 해서 샀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뭐라고 드려요. 사진은 렌즈빨이기 때문에 렌즈가 기본 렌즈라서 좋은 사진 많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뭐 나쁜 사진,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못 찍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캐논 렌즈만 설명을 드렸어요. 나는 항상 말하지만 니콘을 쓰지만 니콘 렌즈가 없는 사람이에요. 50mm 하나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로 한번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그마 탑론으로 설명을 드리자. 시그마하고 탑론을 찍어서 망원 줌 렌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G2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그거네요. 자, 같은 70-200의 2.8인데 가격이 신품이 130만원이 최저가예요. 신품인데 130만원이 최저가야. 아까는 거의 한 200만원 돈 했잖아요. 탑론이나 시그마를 사용하시면은 가격을 저렴하게 많이 낮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5년 6년 전에야 시그마랑 탑론이 솔직히 그렇게 화질이 많이 좋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진짜로 그때는 싸니까 썼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런 뭐 G2니까 이제 G1일 때 내가 70-200 그 G1일 때를 썼는데 VC 버전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 VC. 그때 썼을 때 솔직히 저는 니콘 쪽을 썼지만 니콘의 70-200 그렇게 안 부러웠어. 그리고 욕도 안 먹었어요. 사람들이 자금적으로 옛날에는 그랬어. 자금적으로 힘드시면은 탑론이나 시그마를 사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래. 탑론 70-200도 나쁘지 않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래서 그만큼 예전보다는 서드 파티들의 성능도 좋아지고 인식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70-200 2.8을 쓰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돼. 200만원대 중고로 하더라도 어느 부담이. 그러면 이제 요런 거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요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각에서 장망원 스포츠 조류용 150에서 600mm까지 해주는, 얘는 스포츠 조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조류용 이런 걸 찍기 때문에 여기다 2.8 이런 걸 넣지 않아. 그럼 렌즈가 이따만큼 커져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50mm에서 600mm가 커버가 되는 이걸 살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는 지금 얘는 왜 무게가 안 나와있냐. 무게가 2kg 2kg면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망원인 애들은 보시면은 거의 다 여기다가 삼각대를 달고 쓰죠. 새 찍으러 가면 맨날 보이잖아. 삼각대 세워놓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넘어가서 탑론 100-400도 인물용이라기보다는 전천으로 망원까지 같이 찍는 렌즈. 자, 넘어가고 여기 보시는 요런 거 탑론 18400 이 미친 화각. 그러면은요 이거를 풀프레임 기준으로 따지면은 18이니까 그냥 27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를 한꺼번에 커버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슈퍼줌이라고 하면은 뭐 18300 요 정도? 18300 요 정도? 그러니까 환산해봤자 450mm밖에 안 돼. 근데 얘는 600mm나 나가요. 인물용이라기보다는 전천으로 그냥 망원이 찍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 렌즈 추천드려요. 이 렌즈를 살라 그러다가 못 샀어 나는. 살라 그러다 안 산 거지 정확히 말하면은. 무게도 700g밖에 안 나가요. 가벼워요. 보시면 손떨림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22.2배율 줌 렌즈래.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여행용으로는 이런 슈퍼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줌을 하나 가져가시고 배경이 날아가는 사진이 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인물용으로. 그럴 때 이제 50mm라던가 이런 거 하나 챙겨서 뭐 조리개 1.4 이런 거 가져가서 찍으시면 좋고요. 진짜 인물용으로 딱 좋은 배경이 쭉쭉 날아가는 렌즈가 뭐가 있냐? 시그마 50-100 보실 건 뭐냐면 조리개가 1.8이에요. UFO 렌즈라고들 하죠. 줌 렌즈와 단 렌즈의 장단점을 따졌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줌 렌즈의 장점, 단 렌즈의 장점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줌 렌즈는 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단 렌즈는 줌을 못해서 왔다 갔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지만 조리개가 낮기 때문에 배경이 잘 날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은 렌즈예요. 자, 대신에 줌의 편리성도 잡고 1.8이라는 낮은 조리개의 장점도 잡았어요. 그럼 뭐가 딸려올까요? 당연히 크기와 무게가 딸려옵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지금 풀프레임 카메라를 쓰고 있지만 얘는 크롭바디용이지만 얘를 써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야외라던가 해서 인물용으로 따지는 단렌즈의 화각이 보통 뭐예요? 50mm, 85mm, 105mm,
135m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50mm, 85mm, 105mm 세 가지 렌즈를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어. 엄청 좋죠.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 보시면 무게가 1.5kg다. 70, 200, 2.8하고 비슷한 무게가 나가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이거 못 들고 다닙니다. 무거워, 진짜 무거워. 그러나 누구나 탐내는 렌즈야. 사진은 엄청 잘 나오거든. 대신에 이제 얘는 크롭용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렌즈인데 풀프레임에 있었으면은 비네팅 현상 때문에 크롭이 돼가지고 한 75mm에서 한 150mm 정도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75mm에서 150mm도 야외에서 인물 찍기엔 충분한 렌즈입니다. 근데 얘는 딴 거 없어. 다 필요 없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조리개가 1.8이라는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줌렌즈냐 단렌즈냐라는 고민 자체를 없애주는 애야. 얘는 보통 이제 단렌즈를 쓰더라도 1.8 많이 쓰거든요. 적당히 타협해서 1.8을 쓴다라고 치면은 얘는 줌도 되는데 1.8이야. 그래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는 이렇게까지 있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까지. 네, 여기서 넘어가서 아까 어디 보자. 바다보다 사님이 말씀하신 35150을 찾아볼게요. 이 렌즈도 많이 탐나는 렌즈예요. 화각을 보시면은요 35mm에서 150mm의 화각을 커버해줘요. 35mm에서 150mm의 화각이라면은 우리가 단렌즈로 실내용 단렌즈로 많이 쓰는 35mm 35mm부터 150mm까지를 커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용으로는 저것만한 렌즈가 없는 거야. 렌즈를 갈아 낄 필요도 없어. 거기다가 장점은 뭐냐, 얘는 조리개가 2.8 고정은 아니지만 2.8에서 4예요. 조리개가 많이 낮아요. 조리개가 많이 낮아. 그래서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고. 그래서 이 렌즈도 제가 눈여겨보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조리개가 한 150mm, 200mm 정도 그 화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리개 4 가지고도 충분히 잘 날아가요,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들어갔을 때 가변 조리개하고 고정 조리개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있죠.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렌즈 두 개를 찍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냥 전천으로 망원을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70-300을 쓰라고 추천드렸고, 인물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70-200을 추천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정 조리개라는 게 솔직히 광각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망원으로 갈수록 차이가 엄청나요. 얘는 200mm가 더 2.8이야 조리개가. 근데 얘는 조리개 보시면 300mm, 그러니까 200mm 정도 가면 거의 5.6 돼요. 70-300의 장점은 조리개는 포기했지만 가볍게 망원을, 화질 좋은 망원을 쓸 수 있다예요. 그리고 70-200 같은 경우에는 무게고 뭐고 다 했지만 낮은 조리개의 장점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애기 번들들 있잖아. 그리고 슈퍼줌이 있잖아. 애기 번들도 나쁘지 않고 슈퍼줌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망원 쪽에서는 보통 줌 렌즈들이 이렇게 여기 광각에서 찍을 때랑 망원에서 찍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망원으로 갈수록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슈퍼줌 같은 경우에는 망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편리성을 원한다 하시면은 슈퍼줌이 최고예요. 그냥 번들 렌즈 그냥 안 쓴다 생각하시고 번들 렌즈 플러스 망원까지 다 쓸 수 있는 슈퍼줌이 최고인데, 어느 정도 화질이 되는 망원을 찍고 싶다라고 그냥 하다 보면 적당히 그냥 저기는 새도 가끔 한번 찍어보고 싶고, 지나가다가 여행 갔는데 저기 있는 게 작은 게 너무 이뻐 보이네 이런 것도 찍고 싶고 이러다 그러면은 70-300. 근데 내가 찍는 비율이 인물 비중이 많이 높다라고 하시면은 70-200으로 대표되는 2.8 고정 조리개 망원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애들이 무조건 인식을 해요. 한 50mm, 85mm 정도는 딱 놀다가 아빠가 사진을 찍고 있나고 막 놀다가 이게 막 이게 놀잖아. 엄마랑 놀고 있잖아. 막 이렇게 놀고 있다가 하고 쳐다봐. 카메라 보고 있어. 그러면 나는 되게 엄마랑 자연스럽게 놀고 있는 걸 찍고 싶은데 애가 막 놀다가 이렇게 딱 하고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이게 70-200 같은 거 가가지고 한 150mm, 200mm 놓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멀리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쁘네?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 애들이 그 생각보다 주위를 안 보지만 또 주위를 되게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망원 렌즈의 장점이에요.